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오늘 프린트물 2페이지 먼저 한번 펴주실래요? 우리 저번 주에 한 거 잠깐 복습부터 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산세. 응? 그래서 국세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 그 다음에 그 가산세 등의 성립 시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2페이지 먼저 볼까요? 자, 먼저 지방세 가산세를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같은 경우를 보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가 뭐예요? 신고 납부 기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안 했어.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이제 뭐가 과세가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억, 니은, 디귿의 합계액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일 때는 몇 프로? 무신고일 때는 20%, 과소신고일 때는 10%죠. 그 다음에 이게 사기 등에 해당될 때는 몇 프로예요? 4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기억번이 뭐예요? 기억번이 일별가산세였죠? 이 일별가산세는 자,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 했죠? 이게 일별가산세예요. 이게 기억번이라고요. 일별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얼마예요? 10만 분의 25를 내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고지 전에 납부를 했다든가 고지서가 나왔으면 고지서까지 일수예요. 그러면 자, 니은번은 고지서에 의한 뭐가 정해져 있겠어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겠죠. 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 니은번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3% 가산세라고 합니다. 맞죠? 교수님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수별로 때리지 않고 그냥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통째로 3%를 때린다는 거죠. 그로부터 디귿번, 그 이후에 이제 납부가 되었다면, 이때 납부가 됐다면 이게 디귿번이 되겠죠. 이 디귿번이 뭐예요? 월별 가산세가 되겠죠. 이 월별 가산세는 만분의 75 곱하기 월수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때 이 월별 가산세에 있어서 특징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그죠?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죠. 이걸 반대로 해보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3%의 가산세는 적용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산세를 한번 볼까요?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과세 기준이다? 6월 1일을 뭘로 하고 과세 기준일로 하죠. 근데 재산세의 특징이 뭐가 없어요? 신고납부제도가 아니죠. 재산세는 바로 7월 11일 날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죠. 그래서 고지서에 의한 뭐까지? 납부기 한날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이때 뭐예요? 3%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바로 니은번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들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일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겠지.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니까. 맞죠? 그리고 언제 납부했을 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월별 가산세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이 월별 가산세가 얼마예요? 월수 곱하기 75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응? 월별 가산세. 재산세는 신고 납부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별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고지서 이후에는 월별 가산세잖아요. 만분의 75 이거잖아요. 이거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 한날 납부하지는 3%. 그 다음부터 매월이 경과하면 만분의 75씩 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납부제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일별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국세 가볼까요? 국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득세가 있죠. 자, 소득세는 12월 31일을 과세 납세무 성립 시기로 해서 어떻게 되죠? 5월 31일이 무슨 납부예요? 아이고, 신고 납부기한이에요. 그러면 신고 납부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여기 이제 뭐가 과세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 다음에 역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저기와 좀 다르게 기억하고 니은으로만 존재해요. 예? 그러면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일별 가산세죠. 그럼 일별 가산세는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5 때리는 거 맞죠? 그리고 고지서에 의한 뭐까지? 납부기한까지. 이때 납부를 안 했으면 니은번 몇 프로 가산세? 3% 가산세를 더 때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됐을 때까지? 납부가 되었을 때까지. 여기에 또 뭐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5를 또 때리는 거죠. 그럼들 여기서 기억번의 일별 가산세는 더 쉽게 얘기한다면 고지전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고지 후에 가산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지전 가산세고 고지후 가산세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방세는 월별 가산세예요. 매월 곱하기 만분의 75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세는 뭐예요? 일별 가산세죠. 자, 지방세는 다시 한번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라면 지방세는 어떻게 돼요? 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5인데 이게 완전히 같진 않지만 서로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수 곱하기 25인데 이 20만분의 25를 곱하기 한 달 30 하면 얼마가 돼요?
10만 분의 25를 곱하기 30 하면 만분의 75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방세는 월 단위로 쪼개서 내는 거고 국세는 일 단위로 쪼개서 내는 건데 누구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일수지. 10월 28일째 냈어. 28일째 내면 한 달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지방세는 가산세, 월별 가산세가 나오지 않지만 국세는 일별 가산세를 계속 25일만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 가산세가 틀리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지 후에 내야 되는 이 일별 가산세는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몇 년 초과할 수 없고 왜 5년이겠어요? 60개월이니까.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고지 후에 이 일별 가산세는요. 고지 일별 가산세는 지방세는 얼마 미만일 땐 정하지 않았지만 30만 원 미만일 땐 정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얼마? 100만 원. 오케이. 100만 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제일 중요하게 바뀐 이 가산세 내용들이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네? 아니요. 세목별, 고지서별, 세목별. 고지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지서가 100 얼마 나왔을 거 아닙니까? 200만 나올 수도 있고 50만 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1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 일별 가산세 때리고 고지서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왔어. 그러면 3% 가산세까지는 내야 되지만 3% 가산세 이외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지. 예. 세금이. 예.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제가 보냈던 프린트물하고 조금 달리 이게 돼 있네. 제가 비교식으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냥 그대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3페이지 가서 보시면 가산세 성립식이 있죠? 찾으셨어요? 그 뒷페이지 가면 국세 가산세 성립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 똑같아. 여러분들 보세요. 가산세 성립시기. 자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 맞죠?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자, 3%. 그러니까는 2번에 보시면 일별 가산세고, 2, 3번이 일별 가산세고, 4번이 3% 가산세죠. 자, 일별 가산세 언제 생겨요? 일별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면 일별 가산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3% 가산세는 언제 생기겠어요? 3% 가산세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 생기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월별 가산세 있죠? 월별 가산세는 언제 생겨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가산세가 생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 했던 가산세 이거 뭐 올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산세는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가산세가 나온다면 성립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 성립 시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오늘 458페이지 취득세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자, 과세표준 곱하기 뭐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했었죠? 산출 세액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이걸 과세 요건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공부할 거 뭐냐면 취득세제 과세 대상을 공부할 건데, 자, 그 전에 거기 페이지 458페이지 보시면 특징이 있죠? 찾으셨어요? 자, 특징 뭐 이런 것들이다, 이거 뭐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국가는, 자, 세금의 종류는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뭐라고 하고요?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표적인 취득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죠. 자, 근데 이런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세는요, 다시 특광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 있고요.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자체 선거할 때 내년인가? 내년 4월달이 아니구나.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게 될 건데,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누구 뽑아요? 광역자치단체장 뽑고 기초자치단체장 뽑고 각각의 의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맞죠? 세금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에서 부과할 때는 특별시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구 단위의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에서 부과할 때는 뭐예요? 도세. 아셨죠? 다만 시군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는 그 취득세의 그 세수는 시군구의 세수가 아니라 어디가 된다? 특별시, 광역시나 도의 세수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낼 때는 도청이나 시청 찾아가지 않죠? 그냥 각각 구청에서 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별시청이나 또는 시청이나 또는 도청에서는 실질적인 세금의 징수 업무는 하지 않아요. 각 시군구에서 세금 업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의 세금을 취득세를 신고하지만 그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도의 세금이고 또는 특별시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대신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 교부금을 다시 줄 수는 있지만 취득세 자체가 특별시의 세금이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자금률, 자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5개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 경기도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성남시. 성남시에 뭐가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 따르지 않습니까? 분당에 대한 재산세 세수입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성남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다 빵빵거리고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재산세가 세수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이 5가지 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보조를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그죠? 자립률이 1위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공부했지만 오히려 지방세에서는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인지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등록면허세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예요. 하지만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다.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 재산세는 시군 구세인데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냈을 때는 무슨 세? 구세.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시 종로구에 있고 하나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별시장이 과세권자고 여기서는 경기도가 과세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종로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경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종로구, 고양시가 되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다만 세금의 징수는 특별시세다, 경기도세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의 징수는 어디서 한다? 각 시군, 구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취득세를 과세하는 물건이 뭘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다시 한번 김치냉장고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 하셨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지언정 취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지? 취득세 내는 자산이 뭐가 있지? 이것을 우리 경험에서 판단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상대적으로 당신은 내고 나는 안 내도 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세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과세 대상을 우리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자, 우리 페이지 어디 있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461페이지 나와 있고요.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461페이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실래요? 제가 오늘 요약해냈어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 뭐 토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열거된 자산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은 무엇과 뭐를 말합니까? 토지와 건물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이라고 해요.
부동산에 뭐 하는 것이에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잖아요. 준. 응? 근데 혹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거 개념 배우셨어요? 예?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부동산이라.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그렇지. 부동산 외의 것이지. 근데 왜 준부동산이라고 하지? 차량, 기계, 장비 등은 대표적인 동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얘를 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지? 응? 좋았어.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부동산에 준할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실질적 가치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두 번째, 형식적 의미로서 취득을 할 때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야. 맞죠? 이런 것들이 취득세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울 때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회원권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준하는 거 뭐가 있다?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될 물건들이에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될 물건들 뭐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아셨죠? 부동산, 준부동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종 회원권 있다. 아셨죠? 이 각종 회원권인데 각종 회원권 뭐가 있습니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토지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토지의 개념은요. 민법 가서 배우세요. 건물 개념,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공법에 가면 건축법 가서 건물의 개념 배울 거예요. 취득세에서 공부하고 우리 세법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정의가 중요하고 건물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지 얘네들의 정의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차량이 뭐야, 선박이 뭐야 이런 것들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면서 큰 의미는 없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중요한 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다시 한번 외워봐요. 취득세 과세 대상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이렇게 딱 구분하면 돼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뭐가 있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다 제가 적어놨지만 취득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첫 번째 뭐가 있다? 주식. 요즘에 주식시장은 화랑입니다. 이게 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을 쪼다 보니까 부동산 등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좀 화랑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주식 사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낼지언정 수수료는 낼 수 있을지언정 취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여러분들 뭐 있어요? 용익물권이 뭔지 아십니까? 용익물권이 지지전이라고 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허권이나 이런 영업권, 무형재산, 무채재산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취득세 중에서도 과세 대상인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셨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지. 그럼 열거된 자산의 종류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자, 외워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이 뭐가 있어요?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주식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용익물권, 특허권, 영업권 안 된다. 아셨죠? 그냥 이걸로 끝.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만 중요한 것이지 취득세 과세 대상의 정의 그런 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도대체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취득이 뭐예요? 갖는 거. 취득이 뭐예요? 사는 거? 이렇게. 근데 취득이 뭐냐고 묻는다면 뭔지는 알지만 뭐라고 정의 내리긴 쉽지 않죠. 취득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이 뭐냐고 묻고도 뭐라고 말할 게 없어.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취득이라고 하는 거 뭐냐?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것 같아.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혹시 권리 변동 배웠습니까? 예? 권리 변동 배웠어요? 권리 변동이 뭐예요? 어? 권리 변동이 뭡니까, 선생님? 권리 변동이 뭐죠? 그렇지. 오, 좋았어.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변동하는 거래요. 맞죠? 권리가 변동하는 걸 권리 변동이라는데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이 권리 객체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발생, 변경, 소멸. 이거를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고 해요? 취득, 변경, 상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득이란 단어를 어디서 이미 배웠냐면 민법에서 이미 권리 변동에서 이미 취득이란 단어를 배웠다고요. 취득이 뭐냐고 묻거든 권리 변동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리 변동에서 취득에 대해서 낸 세금을 취득세, 상실에 대해서 낸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세금이 가만히 보니까는 권리 변동에 대한 파생물이네. 권리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들 취득을 배웠을 때 어떤 취득 배웠어요? 취득은 무슨 취득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배웠죠. 맞아요? 승계 취득을 배우면서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취득 배웠어요? 또 안 배운 것 같네.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취득세라고 말을 하고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이런 설정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요. 취득이 뭐냐고 묻거든 취득은 한마디로 권리 변동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이 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무슨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이 있는데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 취득, 즉 매매나 교환이나 상속이나 증여는 이전적 승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취득세라고 말을 하고 설정적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등록 면허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에 준하는 거 각종 회원권 있는데 주식 안 된다 그랬죠. 용익물권 안 된다 그랬어요. 맞죠? 이런 용익물권은 설정적 승계로서 얘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취득은 결국 이렇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에 대해서 낸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세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 볼게요. 자, 취득은, 그런데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요,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 459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기억번 읽어볼게요. 459페이지 기억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산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 한다? 실질 취득이라 합니다. 기억번을 실질 취득이라고 해요. 자, 이 입에서 디귿번에 한번 보실래요? 디귿번에 보시면 사실상의 취득의 유형에 따라 해당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선박 차량의 기계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짐을 사실상 변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의 주식 취득도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디귿번을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 봅니다. 자, 프린트물 1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실질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 있어요. 자, 근데 승계 취득에서는 유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우상. 무상은 다시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상속과 징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실질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은 무엇에 의한 취득이에요? 민법상의 취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취득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민법의 개념상 나온 취득을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무슨 취득을 한다? 실질 취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아셨죠? 그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우리 지방세법에서 무슨 취득이라고 불러요? 실질 취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간주취득이 있어요. 간주취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물의 개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에 무슨 취득이 있어요? 주식 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지방세법을 잘하냐 못하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만 잘해두면 지방세법 50%는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자, 보시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열거된 자산 종류 외워보세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주식 안 돼요. 등기된 부동산, 용익물권 안 돼요. 특허권, 영업권 안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끝. 자, 이런 물건을 취득을 하는 방법은 권리 변동에 한 실질 취득이 있고, 권리 변동의 실질 취득은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의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자, 간주취득이 네 가지가 있대요. 간주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간주 취득일까? 왜 실질 취득이고 왜 간주 취득일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권리가 변동이 되면 그 권리가 변동되는 내용은 어딘가 표시가 되겠죠. 그 표시가 되는 문서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권리 변동이 생겨. 권리 변동이 발생했어. 그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 변동의 내용이 어딘가 표시가 돼. 그 표시되는 문서를 뭐라고 할까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표제부, 갑구, 을구죠. 이때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우리 이걸 권리 변동이라 하는 거예요. 갑구는 소유권의 이전 등이 표시가 되겠지. 을구는 전세권 등의 설정 등이 표시가 되겠지. 이렇게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우리는 이걸 권리 변동이라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은 갑구나 을구를 변동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제부가 변하는 것은 사실, 사건이야. 그 자체가 권리 변동이라 하지 않아. 그러면 토지의 등기부 등본 표제부는 뭐가 적히죠? 토지의 지목이 적히겠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는 뭐가 적히겠죠? 건물의 구조일 거야. 아셨죠? 이게 철골인지 철골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이런 구조가 적힐 거 아닙니까? 차량의 등록부의 표지부에는 뭐가 적힐까요? 차량의 종류가 몇 개. 맞죠? 이게 화물인지 승합인지 승용인지 이게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의 지목이 바뀌고 건물의 구조가 바뀌고 차량의 종류가 바뀌어. 이게 승합에서 승용이냐 승용에서 승합인지 화물로 바뀌는 건지 아셨죠? 이렇게 표제부가 바뀌는 건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권리 변동이 아니야. 권리 변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뭐의 증가가 있다면 가치의 증가가 있다면 취득으로 뭐 하겠다? 왜 간주란 말이 들어갔겠냐고. 왜? 예? 왜 간주 취득이 들어갔어요? 뭐가 없어? 권리 변동이 없어.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어. 권리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임야에서 대로 바뀐다고요. 응? 종전에 임야였던 토지가 건물을 질 수 있는 대로 바뀌어. 그러면 그 땅값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지목이 바뀐 것 자체가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증가했다면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가치의 증가분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실질 취득이고 왜 간주 취득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실질 취득은 뭐가 있어? 권리 변동이 있어. 이 권리 변동은 어디다 표시돼요? 갑구나 갑구의 표시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질 취득은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취득이야. 근데 얘는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권리 변동이 아니고 주식 자체는 취득세 대상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뭐가 증가했다면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외워보죠. 자, 이 구조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요것만 외우고 나면 정말 공부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자, 열거된 자산 종류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자, 이런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대요. 아셨죠?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 상속, 징여를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취득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보는 것이고.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습니까? 토지의 지목 변경, 사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실질 취득인지 왜 간주 취득인지를 다시 한번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실질 취득은 뭐가 수반되는 취득?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취득. 간주 취득은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취득. 이렇게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권리 변동이요. 표지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고 구조가 변경되고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권리 변동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뭐가 증가했다면,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가치의 증가분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러분들 자, 보세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상속이 되죠? 상속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상속인. 아셨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통해서 상속이 되면 상속인 상속을 받아요. 그럼 이때 상속인은 무슨 세금 내죠? 상속세도 내죠? 하지만 뭐도 내야 됩니까? 취득세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2건 정도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 상담을 이제 받잖아요. 그럼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상속세 안 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대신에 취득세가 생각보다 세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아버지가 부동산도 주고 돈도 주고 하면 좋으련만 뭐만 줬어요? 부동산만 준단 말이지. 그럼 뭐 내야 돼? 집 한 채 갖고는 상속세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 가액이 5억짜리면 응? 부동산 가격이 5억짜리면 취득세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나오겠죠. 이게.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가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여자가 뭘 하게 돼요? 증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증여를 받는 사람을 누구랍니까? 수증자라고 해요. 그럼 상속하고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예? 얘는 죽어서 내는 세금이고 얘는 살아 생전에 내는 세금인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증여세가 훨씬 더 셉니다. 상속은요,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5억 기본으로 공제해줘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금액이 더 커집니다. 아셨죠? 공제가.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요, 기본 5억을 또 추가로 공제해줘요. 그런데 상속세를 안 내도, 상속세가 왜 많은 사람이 안 내냐면 최소 몇 억은 있어야 돼요? 10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10억이 시가 10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10억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이해하셨죠? 근데 증여세는 자녀는 배우자는 6억인데 자녀한테 장녀한테 증여는 기본 5천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웬만한 2억짜리 증여를 해도 3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 뭣도 따로 내야 되고 취득세 따로 내야 돼요. 그는 웬만해선 증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웬만해선 증여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상속의 세금이 훨씬 더 작습니다. 아셨죠? 어찌됐건 이 수증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뭐도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된다. 그럼 취득세 얼마 내지? 이렇게. 자, 만약에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양도자가 되겠죠? 매매를 하게 되면 양수자 또는 매수자인데, 이때 매매를 통해서 양도자가 낸 세금 무슨 세금? 양도세 내야 되겠,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이때 양수자가 내야 되는 세금, 얘는 취득세 내야 되겠죠. 아셨죠? 자, 이렇듯 이렇게 취득하는 자에 따라서 뭐를 내야 된다? 각종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배우는 게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뭐를 공부하게 된다? 취득세를 내는 공을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어.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는 물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물론이고 취득세를 내야 돼. 그게 만일 매매 방식이라고 한다면 매도자는 양도세 내고 양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 이건 뭐 이제 알겠죠? 그러면 좋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좋았어. 취득세는 이런 모든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야? 얼마 내야 돼?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게 승계니 원시니 유상이니 무상이니 상속이니 증여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의 차이다? 취득세 세율이란 말이에요. 장담컨대 취득세 세율만 외우고 있으면 공부가 됐다 편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무조건 세율만 외우고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고 산수 공부하듯이 뭐 공부해야 된다? 취득세는 세율부터 외워야지만 이게 공부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취득세 세율만 외우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세율인데, 자, 유상취득일 때는 몇 프로? 4%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세율이 유상취득이기 때문에 4% 낸다고 생각하면 돼. 다만 그게 농지일 때는 3%예요. 상속일 때는 몇 프로? 2.8%. 농지일 때는 2.3%.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에 의해서 상속이 내야 되는 상속세가 2.8%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2.8%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농지야. 그러면 몇 프로다? 2.3%가 되는 거다. 이렇게 유상으로 취득하는 양수자가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내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몇 프로다? 4%. 그게 농지라면 3%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증여일 때 몇 프로예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란 말이에요. 응? 원시취득. 분들 원시취득이 뭐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아셨죠?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신축했어. 그때 낸 세금 몇 프로다? 2.8%예요. 아셨죠? 간주취득이 몇 프로? 2%. 이렇게 내는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외워봐요, 여러분들. 자,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 아셨죠? 여러분들 왜 외워야 되는지 바로 다음 시간에 바로 나와. 응? 바로 두 번째 시간에 바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겹다 또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외우고 가요. 다시 한번 외워봐요. 유상취득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간주취득
아니,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 아셨죠? 왜 자꾸 취득세 세율을 외우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만 돼도 완벽하게 깨달아요. 아셨죠? 오늘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10년에 나올까 말까 문제 그거 찾지 말고 뭐죠? 10년에 나왔던 문제 계속 올해 취득세 세율 문제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정말 우리 지방세법을 공부하려면 취득세 세율을 먼저 외우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외우고. 자, 한 번만 더 외워. 유상취득 4%, 뭐일 때는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2.8% 그렇게 안 나오고요. 1000분의 28 그러고 나옵니다. 아셨죠? 왜 천분율로 하는지 아셨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세율이 있기 때문에 100분위로 하지 않고 1000분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주된 공부를 취득세 과세 대상을 했어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을 그려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열거된 자산은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회원권. 그렇죠?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제외되는 거 주식, 용익물권, 특허권, 요건 안 되죠. 자, 이런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은 권리 변동에 의한 실질 취득이 있고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간주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 상속, 증여를 불문한 일체의 취득, 민법상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런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의 차이? 세율의 차이. 예? 유상 취득 몇 프로? 4%. 농지 3%. 상속 2.8. 농지는 2.3. 증여는 3.5. 비영리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 오케이. 저는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외우세요.